네, 안녕하세요. 과학에서 개념으로 우승하는 방법 우승수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안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등 물리학 선행 비내신 강의 이제 안내드리고자 나왔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를 처음 보시다 보니까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우승수라고 하고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뭔가 딱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제가 그 앞에서도 제 프랜차이즈가 보셨다시피 과학에서 개념으로 우승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실제로 우승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일단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를 입학을 했고 화학생명공학부를 복수 전공해서 사실 보면 제가 이거 식물생산과학부는 생명이 주전공이긴 하지만 제가 물리 2까지 다 하고 물리로 대학을 갔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화학생명공학부를 복수 전공할 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 이 세 개는 전부 다 해봤고 나름 학교에서도 주름 잡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과학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더니 저는 어떻게 제가 다시 이제 학창 시절에 되돌려보면서 나는 어떻게 했었길래 과학을 잘했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돌려보니까 결국은 개념에서 잘 잡혀야 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럼 이제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개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중학교 때 중학교 내용뿐만 아니라 왜 고등 선생님 특히 물리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고등 물리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중학교 때 과학과 고등학교 때 과학을 비교를 해서 물리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중학교 때는 현상에 대한 중심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자, 물체가 그냥 떨어지는 걸 보고 저희는 이거를 그냥 중력 이렇게 떠올린다고 하면 중학교 때는 중1 때는 중력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중2 때는 잘 안 나오지만 중3 때는 이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떠한 운동을 한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나눠서 그 각각 현상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게 뭐다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디테일까지는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실제로도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나름 계산도 물어보고 좀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내용도 물어보는 경향성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 중등 과학은 조금 더 현상 이해, 그러니까 너가 이거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핀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상이 일어난 이유와 그 조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나 이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시작이 뭐냐면 얘네를 통합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자기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력 같은 예시를 보면 자, 중학교 때는 그냥 중1 때 이게 떨어진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고1 때 바로 통합과학에서 중력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얘를 중1, 중2, 중3 때 나왔던 내용을 한 번에 가면서 그거를 얘를 응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제가 지금 현재 통합과학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중등부에서 고등부 넘어왔던 애들 중에 뭐를 많이 어려워하냐면 얘를 연결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 현상 분석을 중심해야 되고 특히 그래프와 수식을 통한 복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물리는 정말 많거든요. 물리는 사실 그래프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물리를 보통 어려워한다면 수학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유난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보면 그래프와 수식을 진짜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는 연습이 중학교 때 안 잡혀 있거나 그런 게 좀 덜 중요하다 느꼈으면 이런 연습을 미리 해놔야 실제로 좀 당황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개념을 한 번에 가거든요. 중학교 때는 얘를 가지고 그 시험 범위 자체 중간고사 범위가 됐던 게 얘는 그냥 한 문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많고 결론적으로 중등 개념을 기반으로 추가 개념도 들어가면서 거기에 개념 사이를 연결하면서 응용까지 할 수 있어요. 고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고1 때 막상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과학, 그래 과학 중요한 거 맞는데 일단 국영수랑 얘네들 먼저 챙기고 와야지 하는 순간에 물리 부분에서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리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하나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보면 자 이제 또 그냥 동일한 내용을 보면 자 중학교 때 방금 말씀드렸던 자유낙하라는 게 중3 때 나와요. 중3 때 1학기 때 나오고 이거 파트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얘가 그래서 떨어진 개념만 얘만 잘 이해하면 그럼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여기서 테스트 잘 보고 나 물리 잘하는구나 라고 이제 고등학교로 와요. 근데 만약에 선행이 안 돼 있으면 갑자기 얘를 고1 때는
이거를 수평으로 던져가지고 얘가 얘와 얘는 어떻게 되겠냐, 혹은 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서 중1 때 나왔던 내용까지 한 번에 가면서 힘까지 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중1, 고1 때는 사실 중1, 2, 3 때 했던 건 모든 걸 한 번에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 당하네요. 그리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누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중학교 때 법을 각각을 한 번에 통합하고 거기서 응용까지 들어가는데, 자, 고2 때는 얘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제가 문제를 이것만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서 응용이 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기반을 바탕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 대표적인 예시가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그냥 이렇게 물체를 떨어뜨리는 운동을 가장 기초적인 중등 때 보고, 얘 좀 더 응용된 거 고1 때 보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그걸 이제 고2 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미리 얘를 맛보지 않으면 사실 얘를 하고 나서 얘를 보면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상 한 번도 안 보고 오다 보면은, 물론 기본적인 과학 센스가 있다면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비율이 몇 %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비율이 많지 않다 보니 얘를 하고 오면 대신 얘를 처음 할 때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얘를 하고 얘를 보는 순간, 아, 여기에 일부분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보통 이제 물리 선행을 하고 온 경우는 좀 더 편하게 이해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저도 고등학교 때 중등 때 선행을 먼저 했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와서 고1 때는 사실, 그래서 저는 과학에 대해서 물리에서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고1 물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하고 온 경험 자체가 많이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현재 고1들도 보면 미리 이 내용을 좀 한 번 맛보고 온 친구들이 이 개념 자체를 잘 받아들이면서 내신에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례도 실제로 봤고, 자, 결론적으로 이제 계속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중등에 가깝고, 다음에 이제 문제 해석은 고1 때 물어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종합적으로 그릴 수 있는지,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고2 때는 응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고2 물리는 좀 더 중요한 게 수학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특히 사실은 물리라는 게 수학과 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 그래프에서 기울기 자체를 물어보는데 기울기란 개념 자체가 미분의 1이라는 수학에서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반면에 어떠한 부분에서 면적을 의미했을 때 걔가 뭔가 되는 게 있는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적분의 개념이 가깝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감각과 같이 가는 거를 연습을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고2 물리학이고, 실제로 그거에 이제 고2 물리학의 진로 과목이 과거에 이제 물리2라고 불렀던 과목들에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을 할 수 있으면 해놓은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고등 물리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 특히 고2 물리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저는 이제 그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8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여기 2주 정도는 8월 23일부터 이제 개강을 해서 8주인데, 여기 2주는 이제 내신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신 기간이 아직 어떻게 실지는 모르는 게, 제가 그 고등부들 지금 맡고 있어서 고등부 내신 기간 때는 잠깐, 왜냐면 저희가 이제 비내신이다 보니까 쉬어가는 주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8월 23일부터 약 10주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주차 동안 저는 근데 솔직히 8주 만에 모든 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사실 학기가 15주 과정이거든요, 물리학 자체가. 근데 그럼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거라도 8주를 했을 때 가장 잡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학과 전자기학, 이 두 개가 사실 큰 뼈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8주 동안에 역학과 전자기학에 대해서 그래도 완전 심화까지는 못 가더라도 얘라도 8주 동안 확실히 고2 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개념은 맛보고 간다. 예를 해서 그래도 나 고2 물리학의 역학과 전자기학은 이해 들어본 적이 있고 개념을 해본 적이 있어 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는 첫 번째 주는 근데 결국 이 역학이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주차 때는 당연히 개론에 가까운 얘를 이해하기 위한 운동들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 내용보다는 사실 얘를 고2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초 내용을 다지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요하게 받는 물체 운동이 돼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통합과학 1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등가속도 운동까지 제가 같이 설명을 갈 예정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파트는 그냥
여기 과정에서 고1 파트 언급은 되어 있지만 사실 고2, 고3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운동과 충돌도 이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것보다는 고2 물리학에 나오는 그거를 바탕으로 응용해서 갈 수 있는 문제들까지 실제로 풀 수 있게 갈 예정입니다. 평행과 안정성은 이것도 이제 그냥 이건 이제 고2 물리학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전자기 파트에서도 이 파트에서 전자기 유도라고 해서 통합과학 2의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통합과학 2에 나오는 내용 자체는 언급만 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얘를 응용할 수 있게 물리학에서 말하는 전자기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기본부터 토대를 쌓아서 심화 문제 고2에 나오는 전자기 유도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하면 다시 통합과학을 보게 되잖아요. 아, 그럼 얘는 진짜 쉽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그 선택 과목, 그 진로 과목 중에 하나니 그 물질과 에너지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루는 열과 일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얘에 대해서 그냥 이런 내용 자체가 처음에 들으면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개론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열이라는 게 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총 8주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일단 제가 여기 커리큘럼 상에 보면 이게 막 완자나 뭐 이런 시중의 문제집을 살아기에 너무 두껍고 다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기에 나가야 될 양을 절대로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쓸 거라서 제가 그래서 매주차별로 프린트를 제가 직접 작업을 해서 제가 진행할 개념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을 수준별로 같이 뽑아와서 직접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매주에 이제 나눠줄 예정이고, 그래서 문제는 대략 20문제에서 30문항. 요거랑 별도로 당연히 개념 문제는 별도입니다. 개념 문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쓰시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건 그 별개로 1번, 2번부터 해서 그냥 얘에 관련된 기본 내용부터 심화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문제까지 이렇게 매주 제가 직접 작업해서 전달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매주 오자마자 간단한 복습과 함께 주간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당연히 어렵고 선행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론 느낌적으로 알지만 얘를 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테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트는 볼 거고, 여기 수준에서 10문제 중에서 9문제는 이 프린트만 잘 풀었다면 크게 문제 없을 수준이고, 한 문제는 도전적인 문제를 내서 총 매주 10주차 얘와 문제를 별도로 제가 이것도 직접 출제를 해서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 점수에서 일정 점수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별도로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그 개념은 계속 잡아갈 예정입니다.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주 동안 진행했던 것처럼 역학과 전자기학, 고2 물리학의 역학과 전자기학에 대해서는 그 기본 골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맛은 보고 간다 라는 강의에 맞춰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8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를 그냥 단순 공식만 쓰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 학교에도 과목 선생님들이 있으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보면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과학 선생님 중에 좀 그냥 자 이거 공식이야, 이거 이렇게 도입해 끝,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아니라 과학을 그렇게 하면은 누가 다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군다나 중등인데 선행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애들 이제 과학에 흥미 있었던 애들도 다 이제 흥미 잃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왜 나왔고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그거예요. 뉴턴이 사가 떨어진 거 하나만 보고도 이게 이제 그 나중에 그 달이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공전에 대한 이런 것까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풀어주면서 이런 거로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개념을 얘기도 해주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같이 얘기도 풀어주면서 결론적으로는 물리학의 기초를 고2 물리학의 기초는 쌓을 수 있는 이러한 강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제 강의의 특징을 말씀해 드렸고, 이제 마치기 전에 제가 늘 하는 한마디가 있거든요. 혹시 자 이제 지금 또 점심시간인데 이거 혹시 또 달달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맨날 이제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 이게 단순한 와플이 아닙니다. 이거 혹시 무슨 와플이냐면 서울대 와플이거든요. 이게 서울대 와플인데 왜 이걸 갑자기 가져왔냐? 혹시 제가 이제 좀 설명회 들으시다 보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이 좀 빠르기도 하고 특유의 말 빠르고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가 약간 느껴지시는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출신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인데 제가 서울대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를 맨날 고민을 했어요. 학창 시절에. 너무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실전은 뭐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방학을 이용을 해서 고등학생 때 지금 이제 고1들 방학 때 이용을 해서 이제 서울대를 왔는데 근데 학생 혼자 가면은 누가 어느 어른이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제 고등학교 선배자 서울대 선배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너무 좋았죠. 근데 학교가 서울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대가 진짜 넓잖아요. 한 바퀴 다 도는데 5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돌면.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있을 때쯤에 딱 그 선배가 딱 그 저희 카페 안에 가가지고 요거를 딱 사주면서 자, 승수야. 예, 선배님. 이 한번 무 봐라.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학교 명물이다. 하면서 이게 이 이름이 생초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생초의 뜻이 뭐냐면 와플인데 여기 생크림, 초코가 들어간 생초 와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진짜 맛있었는데 딱 제가 한 입을 먹자마자 그냥 그 머릿속에서 그 약간 유레카처럼 확 가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맛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서울대를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제가 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맨날 끝에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도 이런 그 강력한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는 선생님이 물론 모든 학생에게 다 그러면 좋겠지만 또 학생들과 케미가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학생들한테 다가가고 싶다. 그래서 이런 와플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와플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고 제가 그래서 물리학 하면 딱딱한 게 많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딱딱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이해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끝내기 전에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이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